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며 자영업을 하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결혼은 아직 안 했지만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은 있어요. 사귄 지는 1년 정도 되었고 제가 하는 일을 많이 도와주는 좋은 남자입니다.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요식업에서 종사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 저는 홍기는 지난 나이입니다. 30 중반이면 결혼이 급할 만도 하죠. 하지만 급하게 결혼할 생각은 없어요. 사실 저는 한 번 결혼할 뻔했다가 파혼한 아픈 사정이 있었거든요. 그때 나이가 막 30 접어들 무렵이었는데 저는 30을 넘어가면 결혼이 아주 늦는 건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저는 참 어리고 뭘 몰랐던 나이 같습니다. 지나보니 아는 거죠. 어쨌든 지금은 어차피 늦은 거 급하게 갈 건 뭐 있나 하는 마음이에요. 파혼이라는 게 이혼보다는 낫다고 하지만 인생에 있어 겪고 싶지 않은 아픔임에는 분명하니까요. 저 파혼할 때 정말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둘 사이의 문제라기보다는 예비 시모가 저를 너무나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며느리로 저를 받아들이지 못하시겠다고 했고 예비 신랑이 고집을 부렸지만 결국 자기 부모 설득은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무려 저의 20대 대부분을 함께 했던 사람인데 헤어질 때는 제가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남자친구는 제가 좋아하는 만큼 저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물론 헤어짐의 핑계는 자기 엄마 반대였지만 저에게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을 하면서 결혼 말고 연애만 하자더군요. 시선아, 내가 도저히 우리 엄마를 이길 수가 없다. 일단 우리 결혼은 미루는 걸로 하고 내가 엄마를 설득해보는 게 어떨까? 시간 두고 너를 보시면 엄마도 정작 받아들이시겠지. 엄마가 반대하시니 결혼은 당장 어렵지만 우리가 계속 사귀는 건 상관없잖아. 결혼은 싫지만 지금까지처럼 연애는 하고 싶다 이거네.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못해.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분인데 나중이라고 별 수 있겠어. 결혼은 하기 싫고 연애만 하겠다는 말로 들려서 너무 기분 나쁘네. 우리 그냥 헤어지자. 너는 나랑 헤어지고 다른 사람 또 만날 수 있겠어? 이대로 헤어지면 네가 더 손해야. 너희 집에 아들 없어서 모르겠지만 원래 아들 있는 집에서는 며느리 자리를 시모가 엄청 기대하는 법이야. 시간 지나면 엄마도 받아들이실 거야. 자식 이기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 나도 우리 집 귀한 딸이야. 오빠만 귀한 아들 아니라고. 뭐 얼마나 대단한 며느리를 바라시는지 모르겠지만 직업 귀천 따지시는 거부터 아니다 싶어. 어머니 말대로 파혼하는 거 받아들일게. 제가 미쳤다고 연애하면서 단물만 빨아먹겠다는 남자랑 계속 만나겠습니까? 그런다고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이 저를 받아들이실까요? 그건 싫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너무 아깝다고 헤어지라 난리를 친 예비 시모를 저나 예비 신랑이나 절대 이기지 못할 게 뻔했어요. 그리고 저 싫다는 사람이 이겨서 결혼해봤자 결혼 생활이 행복할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파혼하고 나서 낮아진 자존감과 자괴감에 힘들었는데 지금의 저는 그때의 저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파혼하고 나서 4년 가까이 지난 작년 저는 완전히 역전된 상황에서 시모가 될 뻔한 여자를 마주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일로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전 예비 시모에 대한 울분을 전부 씻어버리게 되었는데요. 우선 그 얘기를 하자면 제가 왜 파혼했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파혼할 때 저를 비롯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예비 시모를 보면서 다짐한 게 있다면 앞으로는 나를 아무도 무시하지 못하게 성공하겠다 라는 거였습니다. 저에게 있어 파혼은 아주 독한 마음을 먹은 계기였고 어찌 보면 파혼으로 인해 지금의 제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니 마냥 나쁜 경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비 시모는 저를 단순히 아들이 아까워서 반대하신 것만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전부 싫으셨던 것 같아요. 내세울 것 없는 지방과 학벌이며 외모며 평범한 저. 예비 시모가 가장 마음에 안 들어 했던 건 그 중에서도 저의 직업이었습니다. 보통 정상적인 사고방식의 분이라면 적어도 처음 인사 온 아들 여자친구에게 처음부터 무례한 언사는 안 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의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그분은 아주 남다른 분이었어요. 아들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다 보니 며느리도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원하셨죠. 남자친구는 저보다 7살이 많았는데 빨리 결혼을 해야 하는 나이였습니다. 사업에만 매진하고 자리 잡느라 결혼이 아주 늦어졌는데 아마 저보다는 남자 쪽에서 결혼할 사람이 있으면 데려오라고 제 쪽을 많이 하신 듯 했어요. 저도 30이 막 넘은 나이라 우리 부모님도 이제나 저제나 저 시집 보내는 걸 걱정하셨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인사하러 가기 전에 연애할 때부터 자기 집안에 대해 누누이 말하던 게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답니다. 중학교 때 지병으로 돌아가신 후 하나 있는 아들 어떻게든 잘 키워보겠다고 애를 많이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다행히 외갓집이 동네에서 목욕탕을 하실 정도로 부자여서 어릴 때는 경제적으로 궁핍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어머니가 고생은 많이 안 하셨겠네? 원래 제일 힘든 게 가난이라잖아. 근데 영원한 부자는 없는 건지 외삼촌이랑 이모들이 할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투고 그 많던 재산 지금 어디 갔는지 몰라. 그래서 엄마도 늦은 나이까지 일하신 거고 게다가 사기까지 당해서 힘든 날도 있었어. 나도 이 바닥에서 성공하기까지 고생 많이 했지. 그건 너도 지켜봤으니 알지? 이만큼 살게 된 거 엄마는 자부심이 대단하시거든. 남자친구는 어머니와 둘이 사는 동안 힘든 날도 있었지만 지금은 사업이 잘 돼서 어머니 그동안 못했던 거 다 하고 사신다고 해요. 반면 우리 부모님은 조그만 집 한 채 가지고 계시고 엄마는 15년 넘게 작은 분식집을 꾸려오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퇴직하시고 할머니 계신 시골집을 오가며 귀농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부모님이 대단한 부자는 아니고 평범하시지만 우리 집 못 산다고 생각한 적 없고 부모님이 하찮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제가 예비시댁에 인사드리러 간다고 하니 엄마는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면서 옷도 골라주시고 정성스레 백화점에서 장만한 고급 버섯 세트와 꽃바구니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인사하러 간 예비시댁이었는데 처음 소개받은 날부터 마음이 그랬어요. 어머니가 말을 너무 심하게 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참 시어머니의 외모 평가부터 하시는데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나, 우리 아들이 사진으로 미리 보여줘서 얼굴은 알고 있었다만 생각보다 키가 작구나. 우리 아들이 키가 큰데 너도 컸으면 참 좋으련만. 엄마, 만나자마자 무슨 키 얘기부터 하세요? 일단 앉아서 식사부터 하고 천천히 궁금하신 거 물어보세요. 저기 어머님, 이거 저희 엄마가 갖다 드리라고 준비했어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니? 꽃? 이음버섯이구나. 그래, 애써 마련해 주셨는데 잘 먹으마. 제가 주저하며 엄마가 준비해준 선물을 드리자 어머니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일단 선물을 받아드시며 한쪽 구석으로 밀어놓으시더군요. 저희 엄마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거기까지도 좋았어요. 문제는 어머니가 저에게 호구조사를 하면서부터 생겼습니다. 어머니는 아마 제가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줄 아셨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어쩐 이유인지 저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얘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날 알았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때 중국에서 골프채나 각종 스포츠용품을 병행 수입하는 사업을 했어요. 유통 쪽 사업도 오래 했고 30 중반 이후로는
나름 승승장구하며 부모님 집도 사드리고 성공한 사업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랑 연애를 6년 했는데 초반에는 경차 타고 다니다가 결혼 말 나올 때는 외제차 타고 다닐 정도였죠. 반면 저는 원래 대학 졸업 후 회사를 다니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고 줄곧 부모님이 하시던 김밥집을 도와드렸습니다. 엄마가 허리 수술을 하신 후부터는 거의 제가 가게 일을 도맡아 했어요. 남자친구도 제 사정을 알고 있고 당연히 예비 시모도 아시는 줄 알았는데 모르시더라고요. 그래, 회사는 어디 다니니? 30이 넘었으니 회사 생활하면서 돈도 꽤나 모았을 것 같은데 결혼할 돈은 있어? 남들 하는 만큼 맞춰서 해올 수 있는 거니? 저는 당황했지만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빠한테 얘기 못 들으셨나요? 저 회사는 2년 다니다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그만뒀어요. 그리고 몸 회복하고 나서 줄곧 엄마 김밥집을 도와드렸거든요. 지금은 사업자 등록도 저한테 옮기고 제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도 결혼 비용은 꾸준히 모아놨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김밥집. 어머나, 나는 몰랐다. 그 음식 주문이야. 무슨 일 하냐 그랬더니 자기 밥벌이는 알아서 야무지게 한다길래 당연히 월급쟁이인 줄 알았지. 제가 직장을 다니던 사업을 하던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한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제가 장사를 한다는 말을 듣고 부정적인 어투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난감이 하니 남자친구가 어머니에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긴 했습니다. 엄마, 회사 다니든 장사를 하든 자기 할 일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회사 다닐 때보다 월급 많이 벌면 그게 좋은 거죠. 너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내가 돈 잘 버는 며느리 바라는 것 같아? 네가 이렇게 능력 있는데 굳이 마누라까지 돈 많이 벌 필요 있니? 나는 교사나 공무원 같은 명예직에 있는 며느리를 바랐는데 그게 아니면은 은행이든 회사든 정상적인 직장 다니는 며느리를 바랬어. 근데 김밥 장사라니 생각도 못했다. 집안이 맞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야 된다면서 저희 2년째 나온 것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더라고요. 원래 공무원 같은 여자를 소개해서 결혼시키려고 했다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셨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너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얼굴이나 한번 보자고 했다면서요. 예비 시모의 심한 말들. 일단 다 참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예비 시모의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하시는 분식집은 동네 장사지만 15년 넘게 쭉 한자리에서 해오신 가게고요. 김밥 맛이 좋아서 흔히 말하는 마약김밥이라고 해주는 손님들도 있고 단골도 많아요. 매출도 무시할 만한 수준 아닙니다. 물론 동네 장사이다 보니 떼돈 버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게에서 나오는 매출이 예전 회사 다닐 때 받던 월급보다는 당연히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저런 식으로 어머니에게 무시받을 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잘 나가는 사업가라 공무원이나 교사 며느리를 바라셨다는 말을 듣고 차분하게 제가 할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기대를 못 채워드려서 일단 죄송하네요. 하지만 제가 하는 일도 엄연한 사업이고 저희 엄마가 해오시던 거 제가 이어받아서 책임감 있게 하는 일이에요. 김밥 장사라고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해서 제가 직업을 바꿀 수도 없는 거고요. 지금은 다소 마음에 안 차는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어머니도 마음 바뀌실 거예요. 뭐 그래. 네 말도 맞다. 직업을 이제 30 넘은 마당에 무슨 수로 바꾸겠니? 어쨌든 알았다. 그럼 네 엄마랑 아빠 두 분 다 김밥 장사를 하신 거니? 우리 부모님에 대한 사실도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요. 아빠는 회사 퇴직하시고 지금은 할머니 댁 내려가셔서 귀농 준비하고 계세요. 엄마는 저 때문에 거의 같이 가게에 나와 계시고요.
그래. 아, 너야말로 얘기 들었나 모르겠더만. 우리 집안은 다들 장사로 돈 벌고 한자리 하는 사람들이야. 우리 아들만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기왕이면 머리 좋고 똑똑한 며느리를 식구로 들이길 바란 거고. 아, 그래, 일단 알겠다. 아들이 내 직업 미리 얘기 안 했으니 어쩌겠니? 엄마, 다시 말을 그렇게 하세요. 처음 보는 자리에서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다 만났는데 좋으신 분들이에요. 엄마는 교사나 공무원만 똑똑한 줄 아세요? 희선이 부모님 일 돕겠다고 결정한 거 그거 똑똑한 거라고요. 엄마는 서민갑보다 안 보세요. 거기 보면 잘 되는 집들은 죄다 가족들이 같이 하는 집이라고요. 아휴, 그래, 알았어. 그래, 엄마도 기왕이면 참 며느리 보는데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냐. 그거 하나 말하는데 뭐가 그리 잘못이니? 솔직한 말로 네가 이 정도 성공한 사람인데 며느리 자리 더 욕심부려도 저 집에서는 할 말 없는 거다. 엄마, 우리 집도 내세울 거 뭐가 있다고 그래요. 솔직히 말해 우리도 장사꾼 집안이죠. 아버지도 안 계시고요. 요즘 홀어머니 외아들한테 시집 올 여자는 뭐 많을 것 같아요? 제발 엄마도 현실을 좀 직시하세요. 어머, 아들 키워놔봐야 소용없다는 말 딱 맞네. 벌써부터 자기 마누라들 여자 편드느라 엄마 말은 안중에도 없구나. 뭐, 홀어머니. 그것도 집안 나름인 거야. 나같이 조건 안 따지는 시모 아마 없을 거다. 이런 상황이라면 다들 어쩌실 건가요? 저는 당연히 불쾌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고 그날 먹은 밥맛이 어땠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황급히 인사드리고 나왔지만 참담했죠. 아마 첫인사 같던 후기는 제가 대한민국에서 최악이지 않을까 싶어요. 차마 자존심 상해 언급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남자친구에게 이 결혼 못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대놓고 저를 싫다는 시모에게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을 듯 했어요. 오늘 오빠 어머니가 나 대하는 거 봤지? 대놓고 나 무시하셨잖아. 나 김밥 장사한다고 우리 부모님까지 무시하시고. 다 어디 가서 이런 대접 받은 적 없어. 근데 결혼 결심하고 인사 간 자리에서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앞으로 어머니 마음에 들 자신도 없고 애쓰고 싶은 마음조차 안 들어. 오늘은 우리 어머니가 심하셨다고 인정할게. 어머니는 평생 나만 바라보고 사신 분이야. 그런데 웬 아가씨가 와서 아들을 내놓으라고 해봐. 상실감이 얼마나 크시겠소. 우리가 잘하면 엄마도 너한테 점점 마음 여실 거야. 오늘 일은 진짜 내가 대신 사과할게. 나도 나름대로 엄마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마음 풀어. 어? 내가 마음 푼다고 될 일이겠어? 오빠네 엄마 나 같은 사람은 정말 감당 못할 스타일이야. 앞으로의 길이 험난하다. 내가 중간에서 다 커버할 테니까 나만 믿어. 어? 남자친구가 하도 큰 소리를 쳐서 정말 큰 마음 먹고 한 번은 눈 감고 넘어간 겁니다. 처음 인사한 거였으니 두 번, 세 번 만나면 달라지겠지 하고요. 남자친구는 솔직히 말하면 인성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 말 잘 들어주고 참 착했습니다. 성격도 좋아서 친구들이도 많았고 직업도 나쁘지 않았고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만 제가 늘 걸렸던 건 너무 마음이 약하다는 거. 그리고 결혼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로는 남자친구가 자기 엄마한테는 꽤나 효자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 며느리감으로 탐탁지 않아 한다는 건 처진사 때부터 알고 있었고 만약 어머니가 아들 결혼 못 시키겠다는 태도로 일관하신다면 저도 굳이 결혼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컸던 저는 헤어질 자신은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미 남자친구가 사위 될 거라고 알고 계시기도 했고 인사하러 갔다 온 후 대체 상견례를 언제 하냐고 재촉하셨어요. 저는 남자친구 말대로 어머니가 저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되셨나 보다 하고 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는 아예 제가 당한 자존심 상한 일을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예비 신랑을 통해 결혼 준비와 관련한 양가 부모님의 의견을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수입이 저보다 많았지만 사업하는 사람이 그렇듯 현금부자는 못 되더라고요. 막상 신혼집을 얻으려 해도 남자친구 힘만으로는 돈이 부족했습니다. 요즘 남자가 꼭 집 해오란 법은 없잖아요. 저는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그동안 모은 돈을 신혼집 마련하는 데 보태기로 했어요. 전세보다는 대출을 좀 깨더라도 매매해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대신 혼수는 같이 하고 예단 예물도 간소화하기로 했죠. 그런데 이걸 알고 어머님은 뭐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얼굴 한번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제 가게 위치를 물으시더니 가게로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 가게 안 나오는 시간에 잠깐 들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를 찾아오신 어머니는 가게를 천천히 둘러보시더니만 제가 앉으라고 해도 찝찝해서 앉을 데가 없다고 짜증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커피나 차도 마다하시더니만 저에게 대뜸 하시는 말씀이 참 어이없었어요. 예, 나는 그래도 네가 부모 도움은 좀 받을 줄 알았어. 월급쟁이 때보다 장사하면서 돈 잘 번다더니 순봉이었니? 아니 어떻게 신혼집 오는데 대출을 껴? 솔직히 우리 아들이 버는 돈 결혼하면 네가 다 차지할 거 아니냐? 그거 생각하면 너희 친정집에서 짐을 사줘도 모자라지. 어머니, 지금 저한테 정확하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그래, 내 탄도직입적으로다가 말아봐. 난 이 결혼 못 시키겠다. 너희 집이 딸 시집 보내면서 집 하나도 못 해줄 정도로 없는 집안인 줄은 몰랐어. 너는 어떻게 생각 있는 애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을 했어? 집안이 어느 정도 수준 있게 맞는 사람들끼리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저는 화가 났지만 계속 참고 있었어요. 이것저것 저 맘에 안 드는 거 다 말씀하시면서 한다는 말씀이 그래도 아들이 좋아한다니 다 감싸고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이건 아니다 싶다. 네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덤벼들었으면 돈이라도 많이 벌어놓던가. 돈이라고는 어디서 코딱지만큼 벌어놓은 주제에 결혼은 또 해보겠다군. 뭐 신혼집을 보탤 테니 예단 예물을 간다니 해. 어디서 시모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 한다니 해. 우리 아들이 너 아니라도 손자리 수두룩히 들어와. 그러니까 이쯤에서 네가 먼저 결혼 접자고 해라. 나는 도저히 김밥 장사 며느리는 보기 싫다. 어머니는 직접 저에게 결혼 얘기 오가던 거 없었던 일로 하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심정은요. 너무나 비참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하는 말에 굳이 반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하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결혼은 물 건너갔고 이 아줌마를 볼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한 저는 이렇게 말했죠. 자기 욕심 때문에 아들 파혼까지 시키고 어디 한번 어머니 뜻대로 되나 지켜볼게요. 어머니 아들이 얼마나 잘났는지 몰라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저랑 파혼하고 나서 어머니 아들이 더 좋은 여자 만나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어디 두고 보겠습니다. 저도 굳이 이딴 말 들어가면서 어머니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 없어요. 오늘 이후로 각자 인생 살 테니까 할 말 다 하셨으면 돌아보세요. 그래도 없는 것들이 자존심은 있지. 두 말 안 하게 헤어진다고 하니 그거 하나는 좋구나. 난 네 말만 믿고 갈 테니 우리 아들이랑 확실히 정리해. 알겠니? 나 여기 2번 찾아오게 하지 말어라. 제가 하는 일이 시모의 마음에 안 들어서 결혼 반대를 당해보신 분들이 혹시 있을까요? 김밥 장사한다고 도저히 자기 아들과는 결혼 못 시키겠다는 말을 들은 저는 더 이상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남자친구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교제를 지속하기 원했지만 저는 그런 의미 없는 만남은 이어가고 싶지 않아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파혼했네요.
저는 아름다운 이별은 없다고 생각해요. 남자친구를 많이 좋아했고 좋은 시간이 있었지만 헤어질 때는 그다지 서로에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남자들 특유의 질척거림도 있었고 헤어진 후에도 가끔 술 먹었는지 저에게 전화해서 혀꼬인 소리를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 뜸해졌고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좋게 헤어지지는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그 사람이 승승장구하기를 빌어줬어요. 헤어지고 나니 제가 집중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때보다 더 장사에 집중했어요. 엄마는 아예 가게 일을 거들기만 하시고 운영과 돈 관리를 전부 저에게 일임하셨습니다. 저는 가게 시설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15년 넘게 인테리어 하지 않은 가게를 새로 리모델링하고 콘셉트를 잡아 분식집을 재오픈했고 SNS로 홍보도 했습니다. 그냥 그때 우연하게 장사를 했다가는 프랜차이즈에 밀려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았어요. 입소문이 점점 나던 중 운 좋게 제가 아는 가게가 방송에 한번 노출이 되었고 그때부터 그야말로 대박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밥집이 대박을 내면서 저는 점점 다른 분야에 눈이 가더라고요. 저의 최종 목표는 저만의 외식 브랜드를 만들어보는 거였습니다. 꼭 프랜차이즈는 아니더라도 왜 어느 동네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맛집 말이죠. 여러 맛집들을 찾아다니면서 보는 눈을 키웠고 저만의 메뉴를 만들기 위해 거의 4년이라는 시간을 노력했어요. 김밥집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전시모가 김밥 장사한다고 무시했던 저는 어지간한 중소기업 연봉을 월 수독으로 버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티를 안 내셨겠지만 일에 몰두하는 저를 보면서 얼마나 속이 타셨을까요? 파혼하고 사업 한번 성공해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제가 마음 아프셨을 겁니다. 저는 부모님께 제가 당한 일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거든요. 희선아, 너 대체 엄마한테 자세히 말도 안 해주고 뭐 때문에 결혼 안 하는 건지 정말 말 안 해줄 거야? 혹시 그 집에서 너 마음에 안 든다고 한 거냐? 아우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내가 하기 싫어서 그래. 그 사람 사업하는 것도 불안하고 내가 집 살 돈 보태하는 것도 솔직히 싫어. 그냥 결혼은 현실인가 봐 엄마.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막상 결혼하려니 자꾸 저울질하게 되네. 어쨌든 결혼 안 할 거니까 더 이상 묻지 마. 저는 끝까지 내가 싫어서 결혼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마 엄마는 대충 짐작은 하면서도 저를 믿고 내버려 두셨을 겁니다. 어쨌든 파혼하고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와 제 사업은 크게 성장하게 되었고 저는 마침내 제 꿈인 저만의 브랜드와 이름을 내건 식당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30대 중반의 나이에 결혼은 아직이지만 식당 오픈 준비하면서 만난 새로운 남자친구도 생겼고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리니 문득 결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새로 오픈한 식당 역시 대박을 쳤습니다. 점심 저녁에는 대기가 길게 늘어설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어요. 나름 넓게 매장을 내고 테이블 수를 늘렸다고 했는데도 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몰리는 시간에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주방에 보조로 꼭 2~3명을 둡니다. 그리고 홀에는 젊은 친구들을 써요. 그래야 바쁜 시간에 회전일이 좋아요. 주방 잡일은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지긋한 아줌마를 쓰고요. 저는 늘 구인 광고를 올려놓습니다. 주방 직원들은 나이가 있다 보니 진득하게 하시지만 젊은 친구들은 워낙 그만두는 일이 빈번해서요. 마침 지금 인원으로는 감당이 어려울 것 같아서 주방 일을 보조해 줄 사람을 구하는 중이었는데 구인 광고를 내니 면접을 하루에 몇 번씩 보러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식당 직원을 통해 면접 보기로 한 아줌마가 있다는 말을 듣고 브레이크 타임 때 시간을 비워놓았는데요.
시간 맞춰 가게 안으로 쭈뼛거리며 들어서는 아줌마가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 거예요. 가만 보니 기가 막히게도 다시는 만날 일 없다고 생각했던 전 남자친구의 엄마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당황스럽고 놀랐죠. 전 남자친구 엄마는 저를 못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저기, 여기 주방 아줌마 구한다고 해서 왔는데요. 사장님이 누구신가요? 몇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저는 그 사람 엄마를 단박에 알아보겠더라고요. 어쩐지 예전과 달리 살도 빠지고 수척해 보였지만 분명 맞았습니다. 저는 예전 파혼당할 때 당했던 수모가 떠올라 갑자기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무슨 사정인지 몰라도 지금은 내가 이 가게 사장이고 저 사람은 내 가게로 면접을 보러 왔다고 하니 말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제가 사장인데요. 여기로 와서 앉으시죠. 목소리를 듣고도 아직 저를 못 알아보시는 듯 했습니다. 아줌마는 자리에 앉을 때까지도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긴장해서인지 아마 더 그랬을 겁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꽤 많아 보이시는데 주방일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식당 사람 몰리는 시간에는 주방일 쉴 틈 없거든요. 제가 볼 땐 아줌마는 힘드실 것 같은데요. 이런 일 안 해보셨잖아요. 그러자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챈 아줌마가 저를 다시 한번 쳐다보더니만 미간에 잔뜩 인상을 쓰시는 겁니다. 그러더니만 별로 반갑지 않다는 듯 이러더군요. 아니, 너 예전에 우리 아들이랑 사귀던 시선이 맞니? 아닌가? 네가 왜 여기서 알바 면접을 보고 있는 거냐? 설마 너도 여기서 일하는 거냐? 저야말로 묻고 싶네요. 아줌마는 돈 잘 버는 아들 놔두고 왜 식당 일을 하려고 하는 건죠? 그야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그렇지. 그건 네가 알 거 없다. 여기 사장님이나 나오라 그래라. 나 오늘 여기 면접 보기로 했으니까. 저는 그분을 보고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앉아있는데 무슨 사장님을 찾고 그러세요? 제가 이 식당 사장인데요. 제가 사장이라는 말에 아줌마는 할 말을 잊은 듯 했습니다. 뭐야? 네가 여기 사장이라고? 아니 너 그때만 해도 코딱지만한 김밥집 했었잖아. 몇 년 만에 무슨 수로 이런 큰 식당을 냈다는 거니? 코딱지만 하다니요. 하긴 어머니는 김밥집 하는 면은 싫다고 하셨었죠. 그 김밥집 덕에 이만한 식당 낸 건데요. 아줌마 아들이랑 파혼하길 진짜 잘했던 것 같아요. 도깨로 품고 일했더니 저 이렇게 성공했네요. 왜요? 못 믿으시겠나 봐요. 그러자 전 남자친구 엄마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내 식당을 둘러보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눈을 번뜩이면서 저에게 질문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정말 이게 네 가게라는 거야? 세상에 또 성공했구나. 성공했어. 아유, 네가 일이 잘 될 줄 알았다면 그냥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게 둘 걸 그랬나 보다. 그 후로 벌써 4년이 다 되어가는데 혹시 너는 결혼했니? 아니요. 결혼보다 저는 일이 좋아서요. 가게 키우느라 결혼 같은 거 생각할 틈도 없었네요. 그나저나 돈 잘 버는 아들이 돈 안 가져다 주나요? 왜 우리 가게에서 주방 일을 하려고 하죠? 제가 전 남자친구 얘기를 꺼내자 아줌마 얼굴이 일그러지더라고요.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더니만 한다는 말이 아들이 망했다는 말이었습니다. 나라고 이런 데서 일하고 싶겠니? 한창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랑 무역을 못했잖니. 그때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손에도 몇 억이 났지 뭐야. 버텨보려고 빚까지 끌어다 쓰다가 작년에 부도 났다. 집이고 뭐고 다 넘어갔어. 지금은 목돈 모아 재기해보겠다고 지방에 내려가서 다른 일 하고 있어. 네가 잘 될 동안 우리는 그리 잘 살지 못했구나.
그나저나 나 이 식당 주방에서 일할 수 있는 거니? 죄송하지만 저는 아줌마 고용 못할 것 같아서요. 저는 저 파혼시킨 예전 시모랑 다시 볼 만큼 쿨한 사람이 못 되네요. 뭐? 아니 내가 티 안 내고 일만 한데도 싫으냐? 저기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참 염치 없는 거 안다만 너 아직 결혼 안 했다면 우리 아들이랑 연락 한번 안 해볼래? 우리 아들도 푸던하고 만나던 여자랑 헤어지고 지금 혼자야. 가끔 너랑 결혼했어야 한다고 아직도 나를 원망하는 게 그놈이거든. 오늘 내가 너 만난 거 알면 아마 팽장 올라올 거다. 참, 예나 지금이나 말하는 수준은 달라진 게 없고 뻔뻔하고 자기 중심적인 것도 똑같더군요. 제가 미쳤다고 나 싫다고 파혼하자고 했던 그 집 아들을 만나겠나요? 그러다가 막 진지하게 만남 시작한 사람도 있는데 말이죠. 말씀드렸지만 아줌마 내 식당에 고용할 생각 없고요. 아줌마 아들도 만날 생각 절대 없네요. 제가 미쳤나요? 저한테 어찌하셨는지 잊으셨어요. 너도 우리 아들 못 잊어서 아직 혼자인 거 아니냐?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우리 아들 만나봐. 그때랑 지금은 또 상황이 다르지 않니? 나도 예전에 너한테 실수한 건 오늘 만난 김에 사과하마. 예전에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이렇게나 비굴해질 수 있는 것도 참 신기하더군요. 저는 딱 잘라 거절했고 사과도 받지 않았습니다. 예전 일은 그냥 그걸로 끝난 거죠. 사과받을 생각 없으니 이만 가주세요. 저는 전 남자친구 엄마를 거의 등 떠밀듯이 가게에서 내보냈습니다. 나가면서도 아들을 다시 한 번만 만나달라 사정사정했지만 당연히 거절했고 다시는 가게 근처에 얼씬거리지 말라 했습니다. 그렇게 쫓아내고 얼마간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나는 그때와 달리 엄청 성공했고 다 망해먹은 아들 때문에 식당에 일하겠다고 면접 보러 온 예전 예비 시모라니요. 이 무슨 기막힌 우연인지. 어쩌면 인과응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에게 상처 주면 언젠가는 본인에게 되돌아가는 것이 지위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동안 그 일을 잊을 만큼 바쁘게 지냈습니다. 전 남자친구 엄마도 다시 찾아오는 일은 없었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더라고요. 한 달이나 지났나요? 전 남자친구 놈이 황당하게도 우리 가게까지 찾아와 다짜고짜 저와 대화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아,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신 엄마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몰라도 나는 더 할 말 없어. 몇 년 만에 본 그 사람은 길에서 보면 못 알아볼 정도로 머리숱이 휑했고 살도 찌고 배도 나왔더군요. 도대체 내가 저 사람의 뭘 좋아했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초라하고 찢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은 담배에 쩐 물언니를 드러내며 저를 보더니만 한다는 말이 너는 더 얼굴 좋아 보인다. 확실히 돈의 힘이 좋긴 좋아. 그건 내가 잘 알지. 얼마 전에 어머니가 전화하셨는데 너 성공했다고 하던데 정말이구나. 정말 너 이 식당 정말 네 거야. 와, 나는 쫄딱 망해서 빚 갚느라 정신없는데 너라도 잘 되니 좋네. 뭐가 좋다는 건지 모르겠네. 우리가 그런 거 신경 쓸 사이는 아니잖아? 대체 여기까지 찾아와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그러자 그 인간은 머리를 급적거리더니만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짐작하시겠지만 뻔한 레파토리죠. 나와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는 개소리였습니다. 뭐겠어. 나는 너 아직 못 잊었다고 말하고 싶어서 왔지. 너도 아직 혼자라며? 네가 왜 아직 결혼 안 하고 있는지 네 맘 다 알아. 희선아, 우리 돌고 돌아서 너무 먼 길 왔다. 이제라도 다시 시작해보자. 뭐? 우리 엄마도 얼마 전에 너 보고 와서 이제는 너 허락하시겠대. 저는 그 인간 말을 듣는데 이제는 화가 아니라 웃음이 나더군요. 너무 개소리라서요.
미치겠다 정말. 당신의 모자 정말 옷 좀 똑같니? 당신의 엄마가 나 허락하면 뭐 어쩔 건데. 개소리 그만해. 나 보다시피 내 가게 키우느라고 결혼할 틈도 없어. 근데 착각하지 마. 만나는 사람 누가 없대. 나 당신보다 훨씬 멋지고 잘난 사람 지금 만나고 있어. 그러니까 꺼져줄래? 왜? 못 믿겠으면 지금 당장 내 애인 여기로 부를까? 험한 꼴 한번 당해볼래? 뭐? 너 정말 너 만나는 남자가 있다는 거야?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엄마가 가게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원래 엄마가 가끔 오셔서 주방 체크를 해주시는데 제가 그날 오시기로 한 걸 깜빡하고 있었거든요. 엄마는 그 인간을 보자마자 누구인지 딱 알아보더라고요. 자네 혹시 예전에 우리 딸이랑 파혼한 그 잘난 그놈 아닌가? 맞지? 여긴 왜 온 건가? 전 남자친구도 놀란 얼굴로 우리 엄마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고 장모님, 그동안 잘 지내셨죠? 보다시피 저는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걸로 찾아와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희선이랑 다시 만나자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장모님은 저 엄청 좋아하셨으니까 저 좀 도와주시죠. 그런데 엄마가 싸늘한 표정으로 눈치 살피고 있는 직원에게 이러시더라고요. 얘 킹구나. 주방 들어가서 소금 한 사발 가져와라. 그러더니만 엄마는 소금을 그 인간에게 마구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놈아 당장 나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우리 딸 상처 준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미쳤다고 우리 귀한 딸 너한테 다시 줄 것 같니? 천박한 네 엄마 정신 차리라고 해. 한 번만 더 내 딸한테 연락하거나 내 딸 근처에 싱거렸다가는 내가 너 그땐 이렇게 안 끝내. 알겠어?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 우리 희선이 네 너보다 훨씬 좋은 사람 만나니까 다시는 나타나지 말어. 장모님,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지금은 이렇지만 금방 회복할 거예요. 예전 일은 제가 다 사과드릴 테니까 그만하시고요. 들을 거 없네. 우리 딸 만난 예비 사이가 와서 쫓아내야 정신 차릴 건가. 당장 나가. 저는 저희 엄마가 그렇게까지 화난 모습을 오래간만에 처음 보았습니다. 엄마가 남한테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 것도 처음 보았고요. 그 인간을 쫓아내고 나서 얼마 후에 엄마라는 사람이 또 연락을 해왔더군요. 자기 아들을 한 번만 다시 만나달라고 말입니다. 저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단호하게 쏘아붙였습니다. 김밥집 딸이라 수준 안 맞는다면서요. 그쪽 수준에 맞는 여자 찾아서 며느리로 들이세요. 저는 이제 그쪽이랑은 수준이 안 맞아서요. 그리고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리고 차단을 했습니다. 그 뒤론 그 가족들 소식은 들은 게 없네요. 아마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말에 혹여 일이 꼬일까봐 더 이상 연락은 안 하는 듯 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저의 파혼 사연 어떠셨나요? 저는 이렇게 내 인생을 스스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통쾌하게 저에게 상처 준 인간들에게 복수했습니다. 때로는 나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던 일이 다시 나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어 더 좋은 일로 이끌기도 하죠. 저의 이야기가 지금 혹여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용기를 드렸길 바라며 저의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